주간 꿀에 지금 이 순간 라리가 1위는 누구? 바르셀로나. 지금 이 순간 라리가에서 파괴력이 가장 뛰어난 팀은 누구? 바르셀로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리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은 누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니야, 바르셀로나. 그렇습니다. 라리가 14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가 알라베스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최근 팀 내 불화설이 나오면서 상당히 시끄럽긴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그 틈에 라리가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사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면 주중에 첼시를 상대로 0대3으로 패배했죠. 아라우가 퇴장당하기도 했는데요. 아라우 이 자식. 아라우의 퇴장에 결국 팀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죠. 하피냐가 선발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줬고요. 여전히 경기력은 의문부호가 따르지만 다니 올모가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에서 페드리가 돌아와서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알라베스전 3대1 승리는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를 통해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함께 갑시다. 렛츠 고! 라리가 14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알라베스를 상대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알라베스에 강한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9년 전인가 알라베스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바르셀로나가 알라베스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16경기에서 14승 2무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경기 시작 43초 만에 바르셀로나가 먼저 실점을 합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카사도와 베르날이 걷어내지를 못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바네스가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성공을 하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쫓아가는 상황이 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동점골을 넣은 것이 주요했어요. 하피냐가 왼쪽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컷백한 것이 살짝 굴절되긴 했지만 라민 야말에게 연결이 됐고 라민 야말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리그 5호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니 올모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 3대1로 승리를 거두는데요. 또다시 하피냐가 올모에게 연결하면서 올모가 26분에 역전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종료 직전에 다니 올모가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3대1로 마무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XG값을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2.24로 1.59의 알라베스보다는 우위에 있고요. 점유율에서도 거의 7대3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슈팅은 18대9, 유효 슈팅은 6대2였습니다.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보면 되겠죠. 바르셀로나 전반전 봤을 때는 하피냐를 이용한 공격이 너무나 위력적이었어요. 하피냐가 선발로 돌아오면서 공격의 중심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에이스는 라민 야말이 맞아요. 그리고 라민 야말은 이 경기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힘을 발휘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피냐가 경기를 푸는 모습을 봤을 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빠르게 두 골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피냐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올 때 발데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발데가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3백 형태로 바뀌면서 마르틴이 왼쪽 센터백 역할을 했는데 왼쪽 풀백처럼 측면까지 커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1차 빌드업할 때 마르틴이 정확한 패스를 통해서 기여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제라르 마르틴이 왼발을 이용해서 반대편에 있는 라민 야말에게 연결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카사도하고 베르날이에요. 베르날은 아직까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베르날이 밑으로 내려와서 1차적으로 볼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움직임이 좀 미비했고요. 그리고 볼을 잡고 돌아서는 동작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카사도는 베르날이 1차 빌드업을 관여하니까 조금 더 위쪽에서 플레이를 했고 특히 카사도가 볼을 잡고 지체 없이 왼쪽 공간으로 넘기는 패스는 위력적이긴 했어요. 그쪽으로 넘기면은 하피냐라든가 발데가 들어가면서 공격을 다시 한번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볼을 간수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사도하고 베르날이 불안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전반전 끝나고 나서 베르날은 바로 교체 아웃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왼쪽 센터백으로 나온 제라르 마르틴, 여기가 너의 자리일세. 왼쪽 풀백보다는 센터백 자리가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낀 건데
하피냐하고 레시포드를 쓰는 게 다르더라고요. 레시포드가 들어갔을 때 하피냐를 중앙 쪽으로 돌리고 올모를 내려서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왼쪽 측면을 넓게 펼쳐서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데라든가 교체 투입된 페드리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선수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공격을 전개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경기는 공격을 전개하는 횟수가 많았고 볼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3-2-5에 가깝지 않았나, 발데가 왼쪽 윙어처럼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126주년 경기입니다. 1899년 11월 29일 날 창단을 했기 때문에 126년이 흐른 거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클럽 바르셀로나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로나랑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승점 1점 차로 승점 34점으로 라리가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선발 라인업에 들어온 11명 중에 무려 9명이 카탈루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레반도프스키하고 하피냐 빼고는 다 카탈루냐 출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라마시아 출신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받고 있고 젊은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깐누에서 펼쳐진 바르셀로나 경기 중에서 바르셀로나의 평균 연령이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고 합니다. 25세가 안 됐으니까요. 레반도프스키가 빠졌으면은 평균 연령은 훨씬 더 낮아졌겠네. 여하튼 그 정도로 젊은 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면 되겠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고 첼시전 패배의 아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 통해서 라리가 1위로 다시 한번 올라섰기 때문에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얘기할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제라르 마르틴이 센터백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제라르 마르틴이 이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마르틴은 알라베스전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왼쪽 센터백으로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패스를 무려 103회나 성공시켰어요.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이 패스를 성공시킨 선수는 바로 마르틴입니다. 패스 성공률이 93%나 되고요. 태클도 5번 시도해서 4번이나 성공시켰고, 걷어내기도 5번이나 성공시키고, 헤더 클리어도 3번이나 성공시켰습니다. 볼 경합 같은 경우에도 13회 시도해서 10번이나 성공을 했거든요. 지상볼 경합은 7번, 공중볼 경합은 3번 성공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센터백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의 고민은 이니고 마르티네스의 빈자리죠. 이니고의 빈자리가 매우 컸습니다. 물론 이니고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는 찾기 힘들긴 해요. 이니고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수비수로서의 안정감도 있지만 수비 라인도 지휘해야 돼요. 수비의 리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선수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니고의 빈자리는 매우 크게 느껴졌는데요. 제라르 마르틴이 센터백으로 기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하게 메울 수는 없죠. 제라르 마르틴이 기용이 되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왼발 센터백이 없어요. 다 오른발 센터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 자리 중에 왼쪽에는 에릭 가르시아, 쿠바르시 또는 텐센이 나왔거든요. 근데 모두 오른발이 주발이에요. 즉 마르틴이 센터백으로 기용된다면 왼발 센터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데가 왼쪽 라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측면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는 왼쪽 측면 공간을 커버해야 됩니다. 근데 제라르 마르틴이 원래 포지션이 왼쪽 풀백이니까 왼쪽 측면 커버가 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측면 커버하는 모습도 나왔고, 또 하나는 공격을 전개할 때 쿠바르시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제라르 마르틴이 패스를 통해서 또는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각선으로 넘기면서 라민 야말에게 연결하는 패스가 한 번에 이루어지면 라민 야말의 공격력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라르 마르틴을 왼발 센터백으로 기용되면 왼발 센터백의 문제 해결되고 왼쪽 측면 커버되고 여기다 오른쪽 대각선 패스를 통해서 공격 루트를 하나 더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마르틴은 올 시즌 공식 15경기 중에서 13경기를 왼쪽 풀백으로 나왔습니다. 센터백으로 나온 건 2경기밖에 없죠. 최근 리그 2경기예요. 아틀레틱 클루브전 그리고 알라베스전. 근데 센터백으로서 합격점을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라르 마르틴은 프리시즌에도 왼쪽 센터백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낯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서 강팀을 상대로도 센터백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많은 경기에서 센터백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또 바르셀로나는 현재 최전방 스트라이커, 왼쪽 측면 공격수 또는 왼쪽 센터백 또는 레프트백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입은 영입대로 추진을 하되 마르틴은 계속해서 왼쪽 센터백으로 테스트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틴이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활약을 한다? 그러면은 센터백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단언할 수 없다. 계속해서 강팀을 상대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센터백 제라르 마르틴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많은 꿀애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한지 플릭 감독도 만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마르틴처럼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다. 우리는 항상 선수들이 더 발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왼발을 가진 선수는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그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든다. 훈련 후 항상 헬스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제라르 마르틴 볼 때마다 피지컬적으로 더 강해졌나? 뭔가 더 강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도 제라르 마르틴은 인테르전에서 둠프리스에게 밀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적으로도 더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라르 마르틴도 센터백은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자리다. 감독님은 공중전과 수비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경기 시작 1분 만의 실점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는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레프트백보다는 센터백으로서의 마르틴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피냐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와, 하피냐는 느낌이 달라.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하피냐가 알라베스전에서 60분 출전했어요. 한지 플릭 감독 경기 끝나고 나서 하피냐를 관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피냐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0분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도움을 하나를 기록했어요. 사실상 도움 2개입니다. 굴절되면서 라민 야말의 골로 연결되는 모습,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피냐의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도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요. 이 경기에서 슈팅 3개, 그중에 유효슈팅은 하나입니다.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키패스가 3회예요. 드리블 성공도 한 차례 있고요. 6라운드인가 오베도전에서 선발 출전한 다음에 약 2개월 만에 선발 출전한 거죠.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교체 출전을 하다가 이번에 선발로 복귀를 했는데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다르고요. 동료하고 연계, 득점 기회를 만드는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 전방부터 압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요. 저는 하피냐의 존재 자체가 왼쪽 공격력을 넘어서 팀 공격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비 시에도 1차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하기가 더 수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수비 방향을 어느 정도 지정해주는 압박을 가하고 압박도 효과적으로 전개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보면 되겠고요. 하피냐의 존재는 라민 야말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라민 야말이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할 때 패스를 받아주는 역할, 그리고 라민 야말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하피냐하고 연계하는 역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피냐의 존재감 자체가 라민 야말에게는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의 집중 견제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조금 더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피냐의 복귀는 천군만마를 얻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한지 플릭 감독은 하피냐는 우리에게 많은 역동성을 주고 팀에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의 강렬함은 매우 뛰어나고 그가 압박하면 나머지 선수들도 곧바로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정말 기분이 좋고 개선할 점이 있긴 있지만 하피냐가 극복할 거라고 본다고 하피냐에 대해서 극찬을 했죠. 하피냐도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발로 시작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아직 90분을 뛸 컨디션은 아니지만 최고의 모습을 찾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신체적인 모습을 찾고 그러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피냐가 100% 컨디션이면 더욱더 위력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왼쪽에 하피냐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에요. 이 두 개의 날개가 힘을 발휘해야지만 바르셀로나는 파괴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중앙 쪽에서 레반도프스키도 다니 올모도 페르민도 조금 더 수월하게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경기 일정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리가 1위라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되죠. 아직까지 시즌은 많이 남아있고 경기 일정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가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오비에도에게 셀로테의 2골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리그에서는 6연승, 공식 경기는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4위까지 올라왔고요. 바르셀로나하고 승점차는 3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는 컨디션이 매우 좋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도 긴장해야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점을 획득해야지만 1위를 계속 고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과연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수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그 경기 또 영주TV와 함께 해주세요.